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달성군은 17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19 달성군 체육인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영남장애인협회 중앙회 2019년 송년회가 18일 달서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18일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2019 성서 이연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성장연구회에서는 18일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한일 정보교환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푸른방송 문화센터 오카리나 회원들이 성탄절을 맞아 17일 자선 공연을 펼쳤습니다. 대구시는 16일 식품과 생활용품 꾸러미를 만들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1,390가구 주민에게 전달합니다. 대구시는 17일 대구시청에서 크리스마스 실 성금을 대한결핵협회 대구 경북지부에 전달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1월 3일 신년음악회 2020 뉴이얼 콘서트 인 대구를 개최한다고 알렸습니다. 껍질을 주제로 한 필, 그 경계를 상상하다전이 2월 7일까지 021 결렬에서 열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19일자 주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 대구와 경북은 48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이 중 달서구는 3명의 후보와 달성구는 2명의 후보가 우선 등록했습니다. 먼저 달서구 갑선거구에는 권용섭 후보, 달서구 병선거구에 정정남 후보, 김용판 후보가, 그리고 달성구는 조정훈 후보, 김지영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본후보 등록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비후보자 제도는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3일에 불과해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신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자메시지 전송. 둘째, 전자우편 전송. 셋째,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네 번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마지막으로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예비후보자들의 정책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뽑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에 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이 동네의 참된 일꾼을 뽑습니다. 달성군은 17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19 달성군 체육인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관내 체육인들과 생활체육클럽 동호인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올 한 해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신나는 댄스와 초대 가수의 신명나는 식전 공연이 이날 잔치를 축하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행사에선 한 해 동안 관내에서 열린 다채로운 체육 행사 영상물 상영이 있었으며 이어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과 달성군 체육회장 송년사, 내빈 축사, 만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유공자 시상에는 달성 군수상과 국회의원상, 군의회 의장상 등 체육 유공자 60여 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전국 대회 입상자 개인 14명과 단체 한 팀에게 격려금이 전달됐습니다. 올 한 해 달성군 체육을 빛낸 수상자들에게 동료들은 축하의 꽃다발과 박수를 보내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김문호 군수는 송년사에서 이번이 자치단체장 임기 중 마지막 송년사다며 올 한 해 대내외적으로 달성군 체육의 저력과 위상을 유감없이 높인 체육인들을 격려하고 내년에도 군민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체육회는 2016년에 달성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해 지자체장인 달성군수가 체육회장을 겸임했는데요. 올해 1월에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으므로 1년 경과된 시점인 내년 1월 16일부터 지방체육회는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에 달성군 체육회는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5일 달성유통센터 2층 강당에서 달성체육회 첫 번째 민간 회장을 선출합니다. 영남장애인협회 중앙회 2019년 송년회가 18일 달서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식전 공연과 본행사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회원을 비롯해 내외빈과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일부 행사에서는 국민 의례와 내빈 소개에 이어 협회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장과 감사패 전달이 있었고 이어서 이기봉 회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기봉 회장은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며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를 취하하고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힘들게 봉사활동을 펼쳐온 회원과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새해에는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소원했습니다. 또한 2부 행사에서는 초청가수 및 한국전통가요협회 공연으로 참석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1994년 비영리 사회단체로 허가받은 영남장애인협회는 장애인을 비롯해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국 무료 장례 봉사와 무료 급식, 밑반찬 배달,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서노인 종합복지관은 18일 성서노인 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2019 성서 이음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봉사하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 24개 팀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그동안 수고해주신 자원봉사자에게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1, 2부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복지관 직원들이 준비한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섬김의 자세를 몸소 실천해온 자원봉사자 6명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를 합창하며 꽃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봉사단의 참된 가치를 내빈 및 관객들과 공유했습니다. 성서노인 종합복지관 조재경 관장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19 성서 이음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자원봉사의 가치를 묵묵히 실천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서노인 종합복지관은 2015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을 개최하여 지지 격려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총 24개 팀 260여 명의 봉사자가 지역사회, 어르신과 더불어 사는 자원봉사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성장연구회에서는 18일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한일 정보교환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 구성된 달성군 의회 정책성장연구회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와 규칙 연구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요인과 주변국에 비해 빠른 속도의 고령화 사회 진입 등 국가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날 강연은 사회적인 문제 중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다양한 분야의 고령 문제 해결 노력과 사례를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김문호 달성군수와 최상국 군의회 의장, 군의원, 관계 공무원, 복지 종사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강연은 일본 교토 공예 섬유대학 쿠하라 노리아키 교수의 고령 치매증 환자의 생활 지원 연구 소개에 이어 최동훈 교수의 일본의 개호 시스템 및 건강 수명을 지향하기 위한 도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김보경 연구회장은 이번 강연을 계기로 주민들이 고령 사회를 맞아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하고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며 여러 의원들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푸른방송 문화센터 오카리나 회원들이 성탄절을 맞아 17일 자선 공연을 펼쳤습니다. 오카리나 앙상블 노이팀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은 병원에서 고생하는 환우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위해 영남대학교 의료원에서 10여 곡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 아름다운 하프 선율과 함께한 공연은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큰 마음의 위안을 안겨줬습니다. 실버벨,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 9곡의 성탄 음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병원 내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곳곳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는 푸른 방송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연습하는 오카리나 앙상블 로이팀입니다. 매 계절마다 다양한 주제로 여러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연주하는 봉사 동아리인데요. 평범한 아줌마들이 각자의 소질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음악적인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2월 연말을 맞이해서 성탄음악회로 지금 영대병원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환우들과 그다음에 고생하시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 또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또 마음의 평안과 또 더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음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푸른방송 문화센터 오카리나 앙상블은 2018년 6월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초급자부터 중급자까지 10여 명으로 구성돼 이번 성탄음악회뿐만 아니라 올해 5월 발표회, 성주추억박물관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16일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식품과 생활용품 꾸러미를 만들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1390가구 주민에게 전달합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와 기초푸드 뱅크마켓 사업장이 함께 지역 내 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식품 및 생활용품 꾸러미를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되는 식품 및 생활용품 꾸러미는 삼계탕, 라면, 식재료, 세제 등 15가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세대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 이날 꾸러미 포장 작업은 이상길 행정부시장과 기부 참여 기업 대표와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함께 만들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2가구를 찾아가 꾸러미를 전달하고 위로했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꾸러미는
대구시가 구군을 통해 찾아낸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1390가구에 전달됩니다. 대구시는 17일 대구시청에서 결핵퇴치를 위한 성금 모금의 활성화를 위해 크리스마스 실 성금을 대한결핵협회 대구 경북지부에 전달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시는 직원 4,700여 명이 참여해 1,400여만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성금은 내년 2월 14일까지 계속 모금할 예정이며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연중 크리스마스 실 구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70명꼴로 결핵 환자가 발생해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으나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이며 2018년에는 한 해 동안 26,433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1월 3일 신년음악회 2020 New Year's Concert in 대구를 개최한다고 알렸습니다. 개관 30주년을 맞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신년음악회 2020 New Year's Concert in 대구로 희망찬 새해 첫 무대를 올립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의 대표하는 최정상급 음악가들과 함께 화려한 CM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유쾌한 오페레타, 요한 슈트라우스의 박쥐 갈라 콘서트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CM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음악가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훌륭한 음악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연 기획 및 제작을 하여 지역 음악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과 함께 한다는 다짐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인들을 아껴주는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오케스트라로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술을 통한 경영정신과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경영으로 음악을 통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지만 누구도 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껍질을 주제로 한 필, 그 경계를 상상하다전이 2월 7일 021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형상의 맥락을 지우고 벗겨내고 켜켜이 쌓아 도발하며 껍질의 경계를 상상하는 회화, 설치 작품을 선보입니다. 형태의 현상과 본질을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예술 형식으로서의 의미와 시각 요소의 하나로서 형체인 형태에서 껍질의 경계를 상상합니다. 껍질은 안과 겉을 구분할 수 없는 공면인 메비우스의 띠일 수 있지 않을까요? 메비우스의 띠는 사물과 현상과 본질, 참과 거짓, 흑과 백이 서로 다른 면에 놓일 수만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동일한 면에서 지배되는 법칙에 적용받는 것일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백동삼, 이병호, 이환희 작가는 형상의 맥락을 지우거나 벗겨내거나 두터운 마티에르로 설치 조각 회화 작품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박동삼 작가는 디테일을 삭제하여 오롯이 실루엣만을 남겼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로 껍질의 경계를 상상합니다. 실루엣은 사물의 윤곽을 드로잉한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각각의 실루엣을 지닙니다. 실루엣은 이미지로서 인식의 매개체가 됩니다. 작가는 사물의 속성을 벗어버린 실루엣 그 자체로 작업한 조형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병호 작가는 보이지 않는 영역, 껍질 이면에 존재하는 텅 빈 영역의 실체를 보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는 윤곽이 없는 겉이 사라진 텅 빈 영역에 존재하는 비정형의 그 무엇을 조각적으로 구현합니다.
이환희 작가는 다양한 기법과 두터운 마티 에르로 형식이 곧 내용인 개념적인 회화 작업으로 이미지에 대한 껍질을 깨는 것이 아니고 깨짐, 바로 앞 깨짐의 긴장 상태에 있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작가는 조각과 회화의 경계에 서 있는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밀도로 경계의 온도차로 피어오르는 모호함을 부화 과정을 거쳐 강력하게 통제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1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대구 수목원이 자생 목본식물을 가장 많이 보유한 수목원으로 거듭난 소식입니다. 대구 수목원은 국내에 자생하는 목본식물을 지속적으로 수집 증식한 결과 600종의 국내 자생 목본식물을 확보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대별로 열대식물 120종, 난대식물 90종, 아한대식물 20종 등 1720종이 고르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 식물을 비롯해 종교 관련 식물 등 다채로운 식물을 겨울에도 볼 수 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식물 장원이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폭넓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사는 달성군이 청소년 안전망 캠페인을 실시한 이야기입니다. 달성군과 달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9일 육아업 사무소 일대에서 육아방범대와 함께 청소년 비행 사전 예방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가 빈 상가 및 원룸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해 사전 답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기관 단체와 달성군 자율방범대 등 총 11개 기관이 힘을 합쳐 육아업 일대에서 주 2, 3회 캠페인 및 위기 청소년 발굴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는 달성고등학교 학생들의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이야기입니다.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진로체험 활동은 12일부터 이틀에 걸쳐 수도권 일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행사는 자기주도적 진로 개척 능력 배양,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대학 학과 및 직업 탐방의 기회 제공, 리더십, 기획력, 창의성, 협동심 등 인성적 가치를 구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각 팀별로 대학생 멘토에게 공부 전략, 진로 상담 및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답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은 지역민들의 동정 소식입니다. 월성 일동 통우회는 12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달서사랑 365 운동에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365 운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작은 나눔을 모아 큰 꿈과 희망을 키우는 운동으로 월성 일동 김숙주 통우회 회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정성으로 모아진 성금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인호 달서구 의원은 대명천 하류, 수림지 주변 장기 악성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 보 2개소를 철거하고 하상 정비 등으로 친환경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진천천 및 수림지 악취 민원 해결 요청 및 접수를 받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달성 소방서는 5일 대구광역시 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2019 사랑나눔 교육기부 유공자 감사패 수여식에서 소방관서로는 유일하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달성 소방서는 관내 학교에 심폐소생술 교육, 119 소년단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기부를 했으며 지역별 우리마을 교육 나눔 행사에서 소방안전 체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현풍읍 주민 윤일환 씨가 12일 현풍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해 달라며 라면 5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윤일환 씨는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했으며, 김정화 현풍업장은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잘 전달하고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주신 윤일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17일 전국 시군구 지방공단 이사장 협의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학회 후원으로 개최한 2019년 전국 지방공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공감하면서 체감 만족도가 높고 성과가 탁월한 우수사례를 선정, 포상하여 지속적 제도 개선 노력을 유인하고 전국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2017년에 한개 사업장의 무장애 휴양림 프로젝트를 2018년에는 전 사업장이 동참하는 무장애 사업장 만들기로 확대하여 시설 인프라의 전사적 개선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서비스 전반 영역까지 생활 속 무장애 서비스로 고도화하여 실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개최된 대구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획득하여 이미 혁신 성과에 대해 우수함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강순환 이사장은 공단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 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수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에 더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16일 서울 AW 컨벤션 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청소년 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정과제와 연계해 지자체가 추진한 청소년 정책의 11개 지표를 평가하고 정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달서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타 지자체와 달리 자체 예산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1개소를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심 밖에 있던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의 환경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이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수련관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도록 다양한 직업체험 및 교육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은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행복한 1등 도시 달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성구는 화원, 사문진 주막촌 꽃기둥 및 장면 일대에 다채로운 조명과 빛을 이용한 경관 조명을 설치,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달성구는 다양한 높이의 꽃기둥에 색색의 LED 은하수 등을 감고 같은 색의 천을 감아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이색적인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이외에 사문진 주막촌의 역사를 짐작하게 해주는 양버즘 나무에 은하수 등을 감아 밤하늘을 웅장하게 수놓고 있으며 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파란색 은하수 등이 일대를 물들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사문진 주막촌 경관 조명은 연말의 설렘과 어우러져 겨울밤 낭만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연인끼리의 데이트는 더욱더 로맨틱하게 만들어주고 친구,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김문우 군수는 겨울철 단조로운 경관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경관 조성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이색 경관을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독창적이고 참신한 공간 창출로 대구의 미래, 관광의 미래, 화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2019년 철도 안전 혁신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철도 운영기관의 철도 안전 우수 사례를 발굴, 표창하고 우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철도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대회는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예선 심사를 통과한 8개 기관이 참가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가 발표한 모노레일용 신축 이음 장치 충격 완화 플레이트 연구개발 설치는 기존 3호선 궤도빔 핑거 플레이트의 열차 통과 시 발생하는 진동, 소음 등의 단점을 개선한 독창적인 제품 개발 사례입니다. 공사는 충격 완화 플레이트를 현장에 적용해 열차 승차감 향상, 시설물 내구성 증대 등으로 열차 안전 운행을 확보함으로써 사고 장애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충격 완화 플레이트는 시험 시공을 통해 우수한 검증을 마쳤고 현재 기존 플레이트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현재 50% 정도가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2020년까지는 전량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명대 미래산업사용성평가센터가 심포지엄을 통해 사용성평가 기반 산학연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12월 12일 11시 AW호텔에서 2019년 사용성평가 기반 산학연 상생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ISO 등 국제표준 규격 강화에 따른 국내 제조산업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인간, 감성공학 기반 빅데이터 융합 기술 동향 및 개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사용성 평가 기업 지원 사업은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센터, 전문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전문인력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기업의 사용성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 보완하고 의뢰 제품의 사용성을 평가한 후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기업 제품의 성능 향상과 국내외 브랜드 파워 제고를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에 설립된 미래산업사용성평가센터는 지금까지 100여 개 기업의 제품에 대한 사용성평가 지원을 통해 신제품 출시와 매출 증대에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사용성 평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 개선과 매출 향상 사례를 언론을 통해 인지했었는데 이번 사용성 평가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소비자를 위한 제품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종하 센터장은 산업이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센터는 인공지능, 감성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제품 출시하기에 앞서 첫걸음이 되는 센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